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건강 365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신지요?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구석인가 좀 부족하고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계절과 상관없이 늘 손과 발이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좀 더 많으실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음장 같은 손과 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CNC 한의원이십니다.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해서 이 수족 냉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손발이 차면은 수족냉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족냉증이 어떤 증상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수족냉증이라 하면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져서 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동시에 손이 저리거나 혹은 통증 같은 병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네.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누구나 야외 활동을 하면 특히 손과 발이 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시린 건지 수족냉증이라는 병의 상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이 인체 혈관들은 좀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심장에서 먼 손과 발은 혈액순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차지고 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네.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면 따뜻한 혈액이 다시 와서 손발을 따뜻하게 복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수족냉증이라고 하고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리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리다는 거는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느끼기도 하고 네. 실제로 체온 자체도 국소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겨울에 손발이 일을 한다든가, 군장병들의 경우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나가고 야외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이 동상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네. 수족냉증과 동상의 관련은 어떻습니까? 수족냉증은 단순히 이제 혈액의 순환 양이 적어져서 손이 차지는 것을 말합니다. 손과 발이. 네. 이 우리 몸에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물과 같습니다. 네.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전신을 곳곳을 이렇게 흘러주면 이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요. 네. 그 혈액의 순환 양이 부족해지면 이제 몸이 차지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에서 먼 곳, 손이나 발이 가장 빨리 차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환 양도 문제가 되지만 네. 기온이 너무 차거나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 혈액이나 체액이 얼어버립니다. 이 네. 수분이 동결되면 조직의 손상을 동반합니다. 세포가 네. 터지거나 이 혈관이 터져버려서 조직의 손상으로 이제 궤양이나 괴사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 동상에 더 잘 걸리기는 하지만 네. 질환 자체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수족냉증의 증상, 초기의 증상과 심해졌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보통 수족냉증의 초기에는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하면서 장갑이나 수면 양말 같은 것을 찾는 정도가 되고요. 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좀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감이 생기거나 통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수족냉증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이 수족냉증은 이 심장에서 흘러나온 혈액이 손발, 심장에서 가장 먼 곳까지 잘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을 끊임없이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은 주로 근육과 간인데요. 특히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면 이 혈액의 흐름이 혈액을 통한 에너지의 전달을 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도 받으면 원인입니까? 네, 스트레스나 긴장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네.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흥분, 과열되게 되면 네.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말초혈관이 많은 손과 발이 차지고 대신 이 경우에는 가슴이나 머리 쪽은 열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네. 경우를 이제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손발에 땀이 많이 나면서 손발이 차지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단순히 혈액순환만 도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율신경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네. 또 혈액순환이 약해지거나 혈관이 수축하거나 자율신경의 원인이 있거나 뭐 기온이 차지거나 하는 등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수족냉증을 모두 모아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심정적으로 좀 그런 것 같던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들이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렇다면 왜 그런지.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감정 변화가 남성보다 더 많고 아. 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또한 운동량도 적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수족냉증은 그냥 손과 발만 차가운 건가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어떤 다른 부위도 차가워지는 건가요? 네, 혈액순환만 단순히 약한 사람들은 손발뿐만 아니라 배도 냉해지고 온몸이 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신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수족냉증이 온 경우에는 머리에 열이 나고 손발은 차지는 상열하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수족냉증을 겪는 주부들의 경우 집안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자, 이제 치료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족냉증의 일반적으로 치료법은 뭔가요?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단순히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질 않아서 혈액순환이 약해진 경우에는 운동요법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고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과한군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수족냉증을 그냥 나는 원래 이래 하고 그렇거니 하고 그냥 방치한다든가 할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혹시 악화되는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족냉증이 악화되어서 혈관 손상이 오게 되면 네. 전신경화증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손가락, 발가락의 과도한 통증이나 짓무르는 궤양, 괴사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근육량을 늘려주셔야 되고, 또 음식 중에서는 생강차나 대추차, 인삼차 등을 따뜻하게 마셔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생강차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예. 네. 뭐 약재 중에는 단삼이나 홍화 같은 약재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하면은 그렇습니까? 예, 말초 혈관이 수축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음주, 술은 단기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에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반신욕이나 온천욕 등을 통해서 말초 혈관을 주기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족욕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조격도 예 도움이 됩니다만은 조격보다는 반신욕을 네. 하시는 것이 더 반신욕 좋습니다. 정도? 네네. 그렇군요. 추운 겨울에는 우리 장병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고생들 하고 건강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원장님 끝으로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기온이 떨어지면 이 폐의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상기도 감염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 등으로 찬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네.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 혈관들이 모두 닫혀버립니다. 네.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피부 혈관이 수축하면 내부 혈관들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풍이나 고혈압 같은 혈압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